손님들 힘내시라고 제가 여순강에서 활동을 겁나 많이 하시는 분을 제가 모셨어요. 네, 어렵게. 그래서 이분은 누구냐면 이300님이시라고 닉네임이 블로그로도 유명하시고, 그리고 지금 뭐 카페 활동도 이제 많이 하시고, 글도 많이 쓰시고, 그리고 전국 임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이제 투자도 언제부터 하셨죠? 예, 제가 2014년부터 시작했어요. 2014년부터 네. 뭐 어떤 투자를 하셨나요? 신축부터 시작해서 분양권, 오, 갭투자, 네, 그다음에 법인까지. 법인까지. 네. 그럼 다 해보신 거네. 아니죠. 저는 이제 경매나 경매. 그런 것들은 안 해봤죠. 나중에 이제 할 게 없으면 경매하는 거니까. 그래도 그렇죠. 이제 우선은 남들이 하는 두루두루는 다 이제 해보신 경험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2014년도부터면 8년, 네, 8년 정도 투자를 오래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또 외지 임장까지 많이 다니시면서 정보를 블로그에도 올리시고, 한번 나중에 2,300님 블로그를 한번 많이 보세요. 너무 좋아서 저희 아시는 이제 리더님이신데 그분 강사님 부모님도 이분 그 블로그를 보시고 그때 한번 만났을 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다고. 그 정도로 이제 블로그를 좀 잘 쓰시더라고요. 양심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꼭 블로그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분 오시라고 한 이유가 제 생각과 이분 이제 투자를 많이 해봤던 이분 생각이 맞는지,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제 순천 돌아가는 동향 향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내년 입주 물량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병님하고 아까 대화를 했는데, 이제 이분 생각도 이제 중요하니까 제가 모셨고, 그러면 오늘 마침 이렇게 데이터가 원래 강의도 하세요. 그래서 강의도 하시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좋아요. 뭐 어떨게 여기 네, 와서 그쵸.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잡힌 됐는데, 거죠? 네,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 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네. 그러면 화면을, 네. 이 300님이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쓰는 자료를 갖고 이제 순천 돌아가는 동향을 과거부터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요. 자료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보실게요. 네. 자, 우리 PPT 자료를 보시면, 근데 이거는 이제 만드신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원본을 캡처를 해서 아. 제가 만든 자료인데, 아. 이 원본은 우리 투자들이 자주 보는 네. KB 시계열에서 네. 가져온 자료입니다. 지금. 그러면 투자자들 이런 지표를 보고 이제 파란색, 노란색 이런 걸 보고 이제 투자를 이제 하고 안 하고 하시겠네요. 그러면 흐름을 네. 이걸로 파악하시는 건가 봐요. 그렇죠. 이 부분? 네. 흐름을.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네. 하더라도 나무부터 보는 게 아니라 네. 숲을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숲을. 네. 네. 먼저 우리는 투자들은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흐름을. 그래서 그래서 이건 흐름에 관한 지표. 네, 흐름에 관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흐름과 데이터를 먼저 분석을 하고, 네, 맞아요. 그 맞아요. 다음에 맞아요. 가격과 극지를 비교해서 내가 아파트 단지 선정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 언제부터 예, 볼까요? 우선 우리 이제 어차피 네. 지방 도시만 제가 캡처했는데, 네. 강원도부터 해서 우리 네. 경상남도까지 지금 전남 지역이 네. 2019년도에 보시면 네. 다른 지역들은 다 파란 색깔로 이제 나타나는데, 네, 그러네요. 네, 네, 우리 네. 2019년에는 우리 여순강 이 빨간색 박스 안에가 그럼 마우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주시면 이제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화면 나오니까. 네. 그럼 요거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19년? 여기 2019년 1월 달부터 해서 네. 이 12월 달까지 이 빨간 네. 박스 안에 네.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네. 노란색이라든지 네. 보합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게 나타났기 때문에, 네, 네, 네. 2019년에 과연 만약에 지방 투자들이 투자를 한다면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될까? 네, 네, 그렇죠. 뭐 강원도, 충청북도, 네. 충청남도, 네. 전라북도, 경상북도, 음. 경상남도 다 지금 하락장이 파란 색깔인데, 네. 그래도 그나마 우리 여순강이 19년도에 좀 한창 올랐죠. 그때 그 순천 자체에 실거주자들 많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닐까요? 예, 맞아요. 그래서 네. 여기만 그러네. 신기했네. 저도 처음 봐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것이면은 오. 2016년부터 우리 이제 여순강이 이제 네.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조정제 묶이기 전까지 네. 신축들이 네. 예, 그래서 우리 여순강이 2019년도에부터 이렇게 흐름을 한번 보는 겁니다. 2019년에 그렇다면 우리 지방 투자들은 어디를
찍고 들어왔을까? 2019년이면 우리 여순강이 그래도 옳은 타이밍이었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자체 힘으로. 네. 저도 여기 살고 있지만 신기한 도시기는 해요. 네, 지금 전부 다 지금 보니 강원도, 충북, 충남, 뭐 전북에서 전부 다 파란 색깔을 띠고 있는데 저희만 지금 노란색으로 올라온 거 보니까 희망의 도시 아닌가요? 다음 그러려고 유튜브 하는 거니까 네, 희망의 맞아요. 도시. 네, 네, 화이팅 희망의 하시고 네, 또 넘어갈게요. 네, 그다음에 설명해 그래서 주세요. 네. 2019년 우리 순천하고 여수 시장을 보시면 정말 진짜 그 신축 프리미엄들 너무 아파트들 한참 피크를 찍었던 때였죠. 근데 우리끼리 놀았죠, 우리끼리 순천에서. 네, 그렇죠. 여순강 사람들만 진짜 분양권은 진짜 발막 끼는가 동시에 1,000만 원 벌었어요. 정말. 근데 외집 분들이 몰랐어, 소문을. 근데 우리만 알고 우리끼리 투자를 했던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그래서 시절. 네. 그때 그 2019년 시장은 우리 순천 신대 8차 대장이죠. 맞아요. 네, 8차가 나타났고 18년도에 2월달에 신대 10차에 네, 맞아요. 분양권이 나타나서 네, 맞아요. 그때부터 핏값이 쭉쭉 치고 올라가서 8차와 10차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순천 시장은 불이 오르기 시작했죠. 맞아. 불장. 불장이었죠. 네. 이제 여기서는 KBC 계열에서는 불장이라고 안 나타나지만은 맞아요. 네, 왜냐면 여기는 전체적인 평균을 그쵸. 보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2,300년한테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지표는 뒤에 나타나는 거라서 투자자들이 좀 뒤에 아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현장은 불타오르고 있는데 나중에 불이 이제 꺼질랑 말랑 그 평균으로 돌아갈 때, 그냥 평범하게 돌아갈 때쯤에 지표가 나오니까 좀 이게 늦는 것 같긴 해요, 소식이. 네, 그렇죠. 네, 이런 흐름은. 네. 그쵸.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한 게 너무 좋은 게 저는 들어온다! 뭐, 지금 막 활발하다! 이런 거를 정보를 팍팍 알려드릴 거니까 많이 잘 보셔야 돼요. 죄송해요. 끼어들어서. 네네네. 네, 이게 또 그대로? 그래서 네. 19년도에 이제 이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났고 이 지방 중소도시에서 네. 그 다음은 2020년 지방 흐름 시장인데 제가 이게 파란색 박스로 만들어 놓은 게 이유가 뭐냐면 네. 2020년 이 파란색 박스 안에가 2020년 7월 달이에요. 7월 달. 네. 2020년 7월 달이면 710 대책이 터졌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 종부세랑 맞아요. 양도세, 치드세를 네. 중과시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임대차 3법이 도 나왔었고. 네, 맞아요. 그 이후로 그 역효과가 나타나서 전세가가 올라가게 됐고 맞아요. 그 전세가가 올라가서 또 매매가를 또 끌어올리고. 근데 전세가 참 중요해요. 네, 정세가를 그러니까, 정말 맞아요. 중요한 지표로 봐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지방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 12월 달에 우리 여순강이 조정지역 묶였죠. 그쵸. 묶였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21년에는 그러면 파란색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지표를 볼까요? 21년 지표를 보시면 전국 입층 빨개인데 단풍이죠, 단풍. 근데 우리 21년도에 우리 전남고 그 여순강 거 보면 오히려 더 빨간 것들이 더 많죠. 네, 더 그죠? 진한 게 좋은 거죠, 점점. 네, 그렇죠, 당연하죠. 오, 근데 전국이 겁나 진한데 순천은 투자자가 정말 진짜 덜 들어오긴 했네요. 네, 그렇죠. 그죠? 네. 연하게 해서 이렇게 빨갛게 된 여기 주황빛. 아, 요거. 그래서 보통 그 지역의 오른 순서를 보시면 항상 1급지, 1급지의 신축들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쵸. 반응을 하고 그리고 따라 올라. 따라 올라가죠. 이제 붙어가죠. 그 갭매우기를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2021년 시장은 거의 갭매우기 시장이었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 구축도 갭 투자 많이 들어오고 외지 같은 경우는 분양권 투자자들이 신축 투자하고. 아이고 순천도 좀 겁나 그냥 노란빛이 흐르고 빨간 게 많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투자가 좀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외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 보면 좀 엉망진창 막 이렇게 된 상태잖아요. 워낙 많이 막 이렇게 쳐들어갔으니까. 근데 순천은 쳐들어오지가 않았으니까 그나마 지금 덜 떨어지고 이제 유지한 거고 뭐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죠. 네. 뭐 다 떨어졌죠, 뭐 그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2021년입니다. 우리 여순강만 2020년 12월 달에 여순강만 조정지역 묶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라북도 전주도 네, 맞아요. 조정지역 묶였잖아요. 근데 전주도 보시면은 와. 전주가 더 빨갛잖아요. 그죠? 전라북도 보시면은 그쪽에 투자가 엄청 들어가서 그런 거죠. 이거는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거품. 네, 외지인. 진짜 개거품. 이따가 거래량 내가
보여줄 거지만은 너무 좋아요. 데이터 너무 또 오늘 아다님한테 또 꼭 이걸 하려고 준비한 것처럼 아 이거 원래부터 이제 원래부터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순천에서 순천 최초로 이제 여순강 선님들을 갖고 강의를 하세요. 그래서 그 자료를 오픈을 해준 거예요. 감사하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전남권 그 여순강은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흔들어 놓는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실제가 아니죠. 원래 우리 전남 여순강은 외지인보다는 실수요장이죠. 실수요장. 맞아요. 실수 너무 많아요. 지난 상승장 보면 실수요들이 갈아타기 하면서 맞아요. 예, 많이 상승을 했던 것 뿐이에요. 맞아요. 특히나 신축들은. 맞아요. 근데 구축들은 전혀 안 올랐습니다. 예, 지금 전국장 막 개박살 난 상황에서 순천은 박살까지는 아니죠, 솔직히. 예, 그냥 작은 폭탄 하나만 떨어진 느낌? 네네. 그건 막 주워서 누가 가져가면 좋겠는데, 뭔가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 불씨 같은 거? 예. 근데 이제 뭐 전쟁이 빨리 끝난다든지, 네. 뭐 끝나겠죠, 어쨌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절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빨리 끝나야지. 네. 투자자들 기분 좋게. 네. 이어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2021년 이제 지방 흐름을 봤고, 올해 이제 22년이죠. 네. 네. 22년 놓구나. 네. 21년까지 제가 이제 자료를 받고. 올해 거는 뭐 볼 것도 없죠, 뭐. 네, 이제 더 재미가 없으니까. 네, 재미가 네, 없고 맞아요. 어차피 다 파란색이고 네, 해서. 네, 맞아요. 21년까지 이렇게 지방 흐름을 봤고, 음. 거래량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수시 거 거래량을 보시면, 네. 이 녹색깔이 지금 이제 관할 시군구 내 거래량이고, 그러면 여수시 거 19년 8월 달부터 오. 20년 11월까지 이 녹색 거래량, 우리 네. 관할 시군구 내에서 거래가 많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간 게 몇 개가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 파란색은 네. 관할 시도 외, 그러니까 오. 외지인들 거래량입니다. 외지인. 아, 외주인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거래했는지. 그렇죠. 와, 좌표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네. 이 지난 우리 2008년 네. 금융위기 이후에 네, 2009년, 10년, 11년 네. 이때는 파란색이 많잖아요. 네, 여수시가. 네. 그래서 이때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 뭐 한참 불타오를 때였어요. 네. 이때 KB 시계를 보시면 다 단풍잎이 엄청 많습니다. 이때. 네. 그런데 우리 이번 시장에서는 외지인들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실수요장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거래량만 보고 알 수 있죠. 이런 도시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 다른 지역 가보셔도 갑자기 탁 올랐다. 네. 안 오른 게 오른 거겠지만 이런 게 거품이 거의 뭐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팍 치고 올라간 건데 지금 그래프 보시다시피 진짜로 외지인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그럼 자체 힘이 얼마나 좋길래 그죠? 그게 포인트예요. 계속 생각하셔야 돼.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순천시 거래량인데 네. 순천시도 똑같습니다. 지난 2010년, 11년, 네. 12년 때는 자체 우리 힘으로 올라갔던 시장이었고 그때는 여수가 좀 외지인들이 많았고 네. 순천이 없었네요. 그죠? 네. 순천에 외지인 투자들이 없었고 네. 우리가 지금 우리 중개사님 제가 언제 만났죠? 16년도에 네, 만났죠. 맞아요. 그죠? 한참 괜찮을 때 또? 16년도에 만났는데 우리가 지금 순천시가 12년부터 네. 13, 14, 15년까지 네. 신대지구가 입주를 시작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입주량이 부족한 16년, 네. 17년 네. 이때 전세가가 오르는 걸 확인하고 투자 들었죠. 네, 미분양도 떨어진 거 확인하고 그죠. 그때부터 버스 타고 내려와서 맞아요. 16년도에 1차, 2차, 3차 24평 개투자들이 엄청 들어왔죠. 맞아요. 제가 또 네. 이때 이랬잖아요. 또 이때. 예. 그 현장에서. 이때가 그죠? 우리 저희 많이 매입시키고. 네, 우리 네. 중개사님이 그때 이제 실장으로 일했을 때. 네. 아, 난 아니야. 아니에요? 나 중개사였어 그때도. 아, 내가 그랬습니까? 13년 일했어. 왜 이래? 저 실장 일한 거는 2년. 아, 그래요? 네. 29살 때. 네, 그러니까. 이때 외지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맞아. 예. 겁나 해줬죠 그때. 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똑같이 여수랑 아까 똑같이 19년, 20년 시장 때 장 너무 좋아. 이 녹색깔은 관할 시군구 내잖아요. 네. 예, 이 우리 2020년 그러니까 여수랑 똑같이 2019년, 20년도에 폭발적인 거래량이 보이시죠? 네. 예, 그만큼 정말 뜨거웠다라는 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광양은 광양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 17년도에 보니까 이 빨간색이 이제 서울이거든요. 아. 예, 서울 사람들이 좀 많이 거래를
나타나는 저는 나타납니다. 맞아요. 네. 여기가 아마 그 중마동의 성우 아파트. 아, 거기를 아마 좀 급속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안 올랐고 23평이 뭐 5,500에서 6,000 초반이니까 이제 여기서 아마 이제 법인 투자가 여기서 확 이제 우리 몰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이렇게 여승광은 외지인들이 많이 안 맞아요. 들어오고 특히나 자족입니다. 자족 맞아. 도시고 자급자족. 예, 자족이죠. 자족이고 그다음에 여승광은 특히나 연봉이 높죠 다. 대기업 껴 있잖아요. 이런 도시가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가 많고 그다음에 연봉이 좀 꽤 세기 때문에 맞아요. 실거주장으로 움직인 네, 맞아요. 시장이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천 산단, 뭐 GS, 뭐 있지? LG화학, LG화학, 예, 하나케미칼, 예, 그런 또 것. 율천 산단에도 뭐 포스코 케미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과연 그렇죠. 포스코 제철 이런 대도시 그 옆에 좀 너무 튼튼한 공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급자족으로 이렇게 상승했다는. 네. 그런 이제 지표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도시에 돈이 많잖아요. 도시가. 예, 그렇죠. 연봉이 워낙 세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무슨 이제 전세 증감률인데 뭐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대부분 특별한 특이한 케이스 아닌 이상 전세가 먼저 꿈틀거립니다. 전세가. 그러니까 전세가 그래서, 올라가면 매매가도 쭉 네. 올라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네, 그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괜찮아요. 16년도에 그 외진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 했잖아요. 네네. 15년부터 네. 입질이 들어온 겁니다. 네. 전세 증감률이.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전세 증감률이 들어오면서 네. 전세가가 상승했다는 걸 외지인들이 먼저 본 거예요. 네. 그리고 16년도에 네.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걸 네. 외지인들이 먼저 본 거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전세 증감률이 먼저 나타났다는 걸. 근데 이게 이제 요거 좀 표시된 것들 네. 이게 지금 0.00에서 0.11 이런 게 지표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당연하죠. 네. 마이너스보다는 이제 마이너스는 이제 전세가가 낮다는 거고. 네, 증감률이 낮다. 증감률이 그래서 이 0.00에서 뭐 0.1로 가는 그런 포인트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15년 8월달, 네. 15년 아무튼 3, 4분기 때 네. 이때부터 전세 네. 증감률이 먼저 나타났고 네네네네. 그 다음에 매매 증감률이 나타납니다. 16년도입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는 지표가 딱 나온 네. 뒤에 매매로 네, 바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매매 증감률이 16년 5월달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법칙이네.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가도 올라간다는. 네, 그럼 그렇죠. 전세가만 좀 올라가는 게 보이면 투자로 들어가기가 판단이 쉽겠네. 그러면 아파트당. 그렇죠. 근데 이것만 보고 들어갈 수는 없고 전체적인 거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거 데이터를 봐야죠. 입주 물량이라든지 뭐 미분양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봐야겠죠. 네네. 지표 너무 좋은데요. 네. 그 다음에 네. 이거는 이제 구축이네. 구축. 네. 네, 다음 이제 지표는 네. 소래 중흥 2단지 카이 지수. 네, 이게 뭔가요? 카이 지수? 카이 지수라는 게 뭐냐면 네. 중위소득 가구가 네. 표준 대출로 네.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때 네.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어. 그러면 지금 제가 네. 월급이 200만 원인데 네. 금리가 너무 올랐습니다. 지금. 그럼 그쵸. 대출 상환 부담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녹색깔이 올라갑니다. 예. 부담이 커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녹색깔이 카이 지수인데 네. 이 점선은 평균이거든요. 이 평균보다 내려갔다면 네. 이 아파트가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중위소득 가구가. 예, 그래서 지금 구축을 예를 들어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치는 좋은데 지금 이렇게 카이 지수가 내려가서 지금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우리 순천시장이 19년, 20년도에 불장이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구축은 구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변함이 없을까요? 예, 신축만 거의 불장이었고 구축은 오히려 이 카이 지수가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내려가고 있고 평균선보다 지금 아래로 더 내려갔잖아요. 이 시장이 이걸 보고 나서 제가 그때 당시 때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신 투자를 거죠?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법인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가능하겠다 싶어서. 네, 가능하다 싶어서. 왜냐하면 맞아요. 너무 평균선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신축 대비 구축이 너무 안 올랐기 때문에 그쵸.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네. 뜻이거든요. 10년째 지금 순천의 구축이 거의 안 오른 상태예요. 현재 투자자들 들어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외지에 비하면 외지가 8,000개, 7,000개 들어갔다면 여기는 1,000개 정도거든요. 그 1,000개 물량 때문에 그 이제 구입 거품 때문에 그나마 1, 2천 정도 올랐는데 지금 거의 그냥 뭐 지금 신축이 살짝 떨어진 상태에서 구축은 이제 안 떨어지고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이제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 안 올라서, 네, 신축은 이제 그 연병이 낮지만 구축이라도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희망적이게? 그래서 좀 저는 아직까지 구축까지는 거품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품이 너무 네. 높죠. 거품이 맞아요. 없다는 뜻이고, 네, 맞아요. 이 정도의 그 카이 지수는 정말 약합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들 공시가 이런 미만들 구축 카이 지수 보시면 엄청 부담 지수가 높게 나타나요. 근데 순천은 안 그래도 전세가율이 높은데. 너무 높죠. 80% 이상을, 그러니까 구축 같은 경우는 10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외지 투자자분들은 꼭 아셔야 돼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구축의 전세가가 매매가의 위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전세가율도 안 그래도 높은데 계속 높죠. 떨어지지 카이 않고. 지수, 주택구인 부담 지수도 오르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죠, 저는. 네, 순천 구축 시장을.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금리, 고금리, 맞아요. 예, 고환율 뭐 이런 시장이 나타날 줄은 몰랐죠. 그렇죠. 네. 그럴 때일수록 좀 저리의 아파트를 좀 찾는 심리가 있지 않을까요? 네, 집은 사야 될 것 같고, 네, 한번 많이 올랐던 걸 봤으니까. 근데 능력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자기 수준에 맞는 월급 200 받으면 1억짜리 집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개사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향후 이제 여순강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죠. 네. 이제 지금 이삼백님은 2014년부터 투자해가지고 순천 시장을 너무 꿰뚫고 있는 분이라서 지금 이제 지표화해서 얘기한 것들은 향후에 나온 지표니까 거기보다 기본 그때그때에 맞춰 투자했던 그런 거. 그러니까 현장 경험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사장님처럼. 당연하죠. 그죠? 그때는 이랬으니까 지금은 이렇다. 이런저런 거 생각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걸 한번 향후 3년, 그러니까 내년하고 내후년에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한번 예상을 한번 이제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네. 다음 자료는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 빨간색이 여수, 회색이 광양, 검은색이 순천이죠. 순천은 와 꾸준히 높네요. 정말 이 전세가율 80%를 넘고 있습니다. 순천은. 매매가의 80%인 거죠. 이 네, 지수가. 매매가에 대비 전세. 매매가 전세가. 대비해서 네, 80%면 매매가가 1억이면 8천만 원의 전세가 나간다는 거네. 네, 그렇죠. 그 이상. 네, 그렇죠. 네. 와 꾸준하네, 꾸준해. 그런데 지금 광양은 더 오르고 있죠. 그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 광양이 많이 덜 올랐고, 그 다음에. 너무 안 오르니까 매매가가 여기 있는데 전세가는 여기 있었어.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계속 정체돼 있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오른 거구만. 네. 순천은 여기 있는 매매가가 좀 올랐잖아. 네, 이 광양이 전세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구축들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신축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15년부터 20년까지 신축 물량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세가율이 높다는 거예요. 매매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얼마나 더럽게 안 오르면 네. 이렇게 전세가가 치고 올라가냐고. 네, 그렇죠. 이런 도시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저는 이제 여수의 신축은 모르겠는데 구축 투자로는 저는 권하지는 않아요. 네. 갭이 너무 큽니다, 커. 너무 커요. 네, 맞아요. 투자금이 너무 커요. 그럼 부동산에서 팍팍 올려갖고 이렇게 형성을 딱 시켜주면 되는데 여수분들이 좀 그게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 여수의 이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 포인트 21년도 하반기죠. 이때 왜 떨어졌냐면 핵심지 학동이라든지 웅천 얘네들이 입주가 폭탄으로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확 떨어진 겁니다. 지금 전세가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여수는 전세가율을 회복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순천은 그래도 꾸준하게, 꾸준하게 꾸준해. 그렇게 많은 지장을 안 받고 있죠. 와, 순천은 정말 80%네, 80% 이상.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전세가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전세가율이. 이렇게 전세가가 올라가면 법칙이네. 매매가가 올라간다. 네.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A 아파트가 좀 사고 싶어. 근데 전세가율이 높아. 네. 그러면 요런데 전세가율이 높은데 매매가가 좀 저렴한 것 같이 느껴지면 그렇죠. 여기는 숨은 구멍으로 투자하기가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답은 나와 있어요. 입주 물량이 만약에 그 다음 내년이나 네. 내년이나 없어요. 네. 확인하고 입주 물량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매매가는 다른 지역 대비 가격이 오름폭이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네. 그럼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다. 네. 실제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한 반 이상은 50% 이상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들어 올려서 매매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딱 그런 형식이에요. 방식. 임차인들한테 잘해야겠네. 임차인들이 막 올려주는 거네. 매매가를. 네, 감사합니다 해야겠네. 항상 들어오면. 그렇죠. 전세 수요는 언젠가는 매매 수요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항상 느끼지만 전세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투자할 때. 그러니까 A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전세가율이 낮아. 내가 들어간다고 해도 높일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럼 안 하는 게 낫겠죠? 너무 물리니까. 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좀 더 비싸더라도 차라리 전세가가 높은 데가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면서 네. 향후 가치가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도 드네요. 제 그렇죠. 생각도. 웬만하면 또 거기다가 웬만하면 급지가 좀 좋아야겠죠. 좋아야겠죠. 1급지. 네. 1급지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1급지가 아닌 곳, 그러니까 뭐 3급지, 4급지 정도 되는 데가 아파트 가격은 싸나 전세가가 그만큼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하면 늦게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차라리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네. 차라리 1급지 안전빵으로 네. 가는 게 네, 맞죠. 그리고 이제 뭐 호황인 장이 올 때는 이쪽 저쪽이 다 호황이 다 오르니까 네, 다 오르죠. 구멍을 찾아서 빨리 투자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맞습니다. 그죠? 네. 오, 좋아요. 투자 얘기할 때 참 기분 좋죠? 그렇죠. 아까보다 말이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 입주하는 물량이 끝나면 이제 지금 이삼배님은 투자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또 14년부터 지표를 많이 이렇게 지표가 아니라 14년부터 투자를 현장에서 몸담아서 했던 분으로서 내년, 내후년 어떻게 트리마지 장까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우리 이제 대외적인 거 빼고 대내적인 걸로 보면 23년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죠. 그죠? 2,500세대 정도. 그렇죠. 네. 어반타워랑 그다음 어반타워, 한양수자의 포레나 거기다가 이제 임대 가곡대강까지. 가옥대강은 왜 있는 거야? 네. 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전세가는 무너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가는 수요와 공급에 정직하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터지기 때문에 전세가는 아마 무너질 겁니다. 근데 그거 잠시 좀 참고 버텨야죠. 버텨야죠. 이제 끝까지 버티고. 그냥 이자 내더라도 유예기간까지 네. 전세 맞춰야죠 뭐. 네,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입주가 누구냐면 이제 트리마제거든요. 그쵸. 그 트리마제가 24년 11월 입주. 맞아요. 네. 그 기간 안까지 예를 들어서 23년 3, 4분기 24년까지 예를 들어서 대외적인 뭐 금리라든지 우리 그런 경기 맞아요. 대외적인 요소가 만약에 안정화된다면 예를 들어서 또 24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네. 취득세를 풀어줬다고 가정하에 그러면 아마 요 순간은 그래도 전고점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전고점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다시. 네. 근데 이제 더 멀리 가보면 지금 광양이 아까 제가 15년부터 20년까지 물량이 없었다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광양에서 지금 신택지를 많이 공급하고 있어요. 그죠? 그쵸. 네. 그러면 또 순천이 영양, 또 선월지구, 풍덕지구,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운급지구, 그 다음에 여수는 소재지구, 중림 1지구. 이런 신택지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택지 물량들이 만약에 언제 분양할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분양할지 내후년에 분양할지 모르겠지만은 당장 입주는 아니지만 계획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충 보면 27년부터 29년 사이
이때가 아마 이제 입주장이 물린다면 같이 흔들리지 않을까. 지금으로 한 5년 뒤. 네, 그렇죠. 5년 뒤, 한 27년, 28년. 이게 이 시장이 언제냐면 우리 옛날에 12년 신대지구 1차 입주할 때. 그쵸. 맞아요. 그때 요수는 12년도에 엑스포가 시작됐고, 맞아요. 그리고 엑스포 힐스테이트 들어왔고, 13년도에 지회. 앞에 보고 얘기해. 아, 그래도? 그래갖고. 요수도 그때 12년도, 13년, 14년도에 택지가 들어왔고, 운천지구가 들어왔고, 순천도 신대지구 택지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 시장이 또 나타날 것 같아요. 한 27년, 28년, 29년도에. 근데 이제 워낙 많은 물량들이 네. 이제 이렇게 입주를 시작하면. 네, 그렇죠. 그러면 뭐 결론을 얘기하면 그냥 땅땅한 상급지만 한두 개 사다 놓고 그냥 뭐 상급지는 꾸준하게 인기가 있을 거니까 입지에 따라서 그런 거 사놓고 그냥 버티고, 네, 뭐 투자는 이제 그때 상황 봐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향후 지금에서 그때 물량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그죠, 당연하죠. 그죠. 그냥 이제 너무 먼 시장. 먼 얘기를 괜히 했다. 괜히 또 불안해하는 입장에서. 그거는 너무 먼 시장이고. 그러니까 이제 맞아. 이사장님 말씀은 어쨌든 내년 입주장만 마무리만 야무지게 잘 되면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면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미국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잖아요. 지네 지금 뭐 물가 지금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이제 이렇게 이연병을 하는 건데, 뭐 전쟁 끝나고 그리고 집값이 지금 미국이 이제 살짝 좀 꺾여내는 분위기라고 해요. 지표가 내년에 나온다 하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한번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상황을 기대하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일수록 더 좀 버티고 공부를 해야 돼요. 맞아요. 이거는 멘탈 싸움이에요. 멘탈 싸움. 네, 맞아요. 진짜로. 맞아. 깨지시면 안 돼요. 네. 오늘 어렵게 모신 분 오늘 지금 한 2시간째 중간중간 손님이 오는 바람에 끊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땀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 긴장 많이 되셨죠? 지금 손에 땀이 엄청. 물 받을 정도. 뭐 그래 강의도 하면서 이렇게 땀을 내는지.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 인사 이사장님 뭐 하실 말씀? 네, 알겠습니다. 있어요? 네, 해주세요. 뭐 지금 이런 시장에서 너무 기죽지 마시고, 이런 장일수록 더욱더 공부를 많이 하셔서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지 나중에 기회가 올 때 분명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절대 못 따라갑니다. 영을 좀 더 끌어갖고 마통을 딱 준비하셔가지고 달린다 할 때 같이 달려요. 그러면 오늘 이선배님하고 2탄, 3탄도 이어져 갈 거거든요. 다음번에는 광양것도 한번 해보시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순강은 한 뭉탱이니까 순천만 살리면 안 되고 광양도 살려야겠죠? 네. 그럼 오늘 인사할게요. 그러면 이제는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해요. 구독, 좋아요. 네, 시작. 그러면 오늘 마칠게요. 구독, 좋아요. 앙!